네, 우리 가세거래 계속 하겠습니다. 제 구조, 이제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은 이제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은 일반적인 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은 인도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말이라서 이렇게 어떤 게 우리가 재화의 공급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다루는 가세 거래를 좀 나누면 크게 재화의 공급하고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뭐 심플하니까. 재화의 공급하고 용역은 우리가 이제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자만 되는 거고, 재화의 수입은 재화의 수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관계없이 소비지구 가세 때문에 그런 거다.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은 크게 우리가 이제 구조에는 이제 실지 공급,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나왔고, 그 다음에 10조에 우리가 간주 공급, 흔히 간주 공급이라는 단어는 그 실제 조문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간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선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고 이제 그 자가 공급 여기 보시면 일반 공급, 일반 실질적인 공급,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어요. 간주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에는 이제 자가 공급. 자가 공급에는 이제 면세 적용. 가세 물품은 이제 면세 쪽에 쓰는 거고, 직매장 간출. 직매장으로 보내는 경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좀 이해하기 좀 까다로운 비영업용 소형자 넣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은 이제 개인이라 썼는데 뭐 그런 것보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사업자가 자기가 쓰는 거,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지만 뭐 자기가 생산한 거를 판매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개인적 공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선 증여. 사업선 증여는 이제 준 거죠. 사업상으로 자기 물건을 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만든 거를. 그 다음에 피해 없이 잔존재화. 피해 없이 잔존재화는 우리가 이제 폐업할 때도 이제 매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출할 때도, 우리가 매출세액을 하기 때문에 매입공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이 간주공급 이해하시려면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그걸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매입세액을 해야지만 우리는 가세표준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은 매입이 먼저 생기고 매출이 나중에 생기겠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뭔가 이제 만들려면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고 매출이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매입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 치면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돈을 준 다음에 나중에 매출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부가세 납부할 때니까 그때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매입세액은 기본 전제가 매출세액으로 이어질 거다고 해서 이제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데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매출을 안 일으키는 거죠. 매출 안 일으키면 뭐 매입세액 공제한 게 꽝이잖아요.
매입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으로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건데, 공제가 꽝인 겁니다. 꽝. 매입한 거 가지고 매출 안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매출을 보겠다. 매출을 보겠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간주 공급을 이해하시려면 요 우리 툴을 알고 계셔야 되고, 매입세액을 먼저 해준 거고, 그 다음 매출세액으로 국가가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는데, 회수가 안 될 때, 이거 봐라. 얘네들이 매출한다고 했더니, 지가 써버렸네? 그리고 아니면 딴 데다, 면세하는 데다, 면세는 이제 가세 안 되니까, 면세에다 써버렸네? 와, 회수할 길이 없잖아요. 아예 안 되겠다. 야, 이런 것도 매출을 봐. 그러면 매출세액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은 겁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아까 이제 구조에 나온 것처럼 뭐 심플합니다. 심플. 다시 한번 구조를 다시 보시면, 그냥 인도, 양도, 이게 끝입니다. 재화의 인도, 양도.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제 우리 시행령 쪽에서 다루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현금, 외상, 할부, 장기화물 판매, 조건부, 기한부 판매, 위탁 판매, 그 밖에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그러니까 매매 계약. 중요한 게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우리가 법률적인 것도 있고 형식적인 것도 있고 앞에 나오면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무상은 없고, 보시면 이제 유상, 이런 의미를 이제 캐치하셔야 됩니다. 유상 거래가 1번이구나, 유상. 두 번째는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주요 자재, 중요한 단어는 이제 주요 자재입니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일부든 전부든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자재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이런 가공계약은 우리가 재화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왜 나냐면, 우리가 주요 자재 플러스 가공은 용역이에요, 용역. 얘는 용역. 얘는 재화. 그러니까 재화하고 용역하고 이제 섞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로 볼까? 할 때, 이런 말은 가공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주유자재를 부담하잖아요. 주유자재를 부담하기 때문에, 말은 가공계약이지만, 재화로 보는 겁니다, 재화. 그래서, 주유자재를 부담한 가공계약. 주유자재를 부담한 가공계약은 재화로 보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인도 대가. 교환이죠, 교환. 쉽게 말해서 교환입니다. 교환계약도 재화의 교환. 그러니까 내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재화를 주고, 용역을 받을 수도 있고, 재화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주는, 공급하는 것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화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경매, 수용, 현무출자 같은 그 밖의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현무출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현무출자, 경매, 수용, 이런 것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경매, 수용, 현무출자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경매 수용은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물출자도 현물출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물출자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현물출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이제 되는 거죠. 5번에 보시면 이제 5호는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에 인치된 인치물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있는 거 하는 경우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 다음 같은 예외적인 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으로 하는 거 예외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3호 보시면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한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뭐냐면 이게 사업자가 한국이 있고 중국으로 많이 가죠.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으로 많이 가겠죠. 우리가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원자재 가공을 위해서 여기서 가공하는 거고, 가공을 하고 원자재를 보내는 거죠.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그리고 업체한테 사업자한테 대가 없이 보내는 거는 다시 백하거나 뭐 이쪽에서 팔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가 없이 반출하는 거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대가 없이에요. 대가 없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 부분도 중요한데, 사호가 뭐냐, 1항의 사호가 뭐냐면, 1항의 사호가 경매, 수용, 뭐 이런 것들입니다. 1항의 사호가 경매, 수용, 선물투자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 여기 열거된 경매, 수용, 선물투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국제징수법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는, 공매에 따른 거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뭐, 서울 옥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징수라든지 우리가 민사집행, 이런 거 말고, 공적인 경매 말고, 주로 사적으로, 이제, 소돔이라든지, 이런 미술품 경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을 보는데, 국제징수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은 약간 여기 같은 법인 강제처럼 약간 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가세를 가세거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3호 보시면 이제 도시비 주거 환경정비법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의 관련 등에 따라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세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업자 간에 이제 우리가 재화를 차용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사용하거나 반환하는 각각의 재화를 공급해 하는, 그러니까 교환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화를 사용해서 쓴 다음에 다른 걸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환하고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교환이 재화의 공급이니까 얘도 이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자 지분의 가세. 이런 게 약간 좀 헷갈리죠. 출자 지분의 가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 상속, 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얘기죠. 출자 지분.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 지분 현물 출자. 이게 아까 현물 출자랑 비슷한 거예요.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약간 우리 달리 보고 있어요. 공동사업자 구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번 보시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건축물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지하의 공급으로 온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분할 등기하는 거죠. 그때도 우리 지하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출자 지분은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화의 공급 특례 보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특례가 우리 이 간주 공급 쪽 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한 거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 실지 공급에 대한 거고, 재화의 공급 특례 이게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게 종종 이슈가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용어,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조문해서 쓰는 용어가 어떤 건지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의 가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지하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요거 하시려면 지워드렸는데 우리가 매출세 요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출세, 매입세. 요렇게 해서 가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세 사업 관련해서 매입한 거예요. 취득한 거니까 매입세액을 받았겠죠. 매입세액을 받아서 우리 이제 가세 사업에 써서 매출세액을 일으켜야 되는데 면세 사업에 쓴 거예요. 면세 사업에 쓰면 우리 사업자가 매입세액은 받아갔지만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진짜 열받잖아요. 이게 자기가 가세 사업에 쓴다고 매입세액을 우리가 받아가서 면세 사업에 쓰면은 해소할 길이 없잖아요. 이 자식이. 그래서 요런 것도 가세사업 관련된 사람이 가세사업 관련해서 매입한 거를 면세사업으로 쓴 거, 여기 면세 전용으로 쓰면은 얘도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을 봐야지 우리가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산화와 취득한 거를 면세사업에 적용하면 우리가 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본다라는 표현을 써요. 본다지 실제로 그러니까 간주공급이라는 단어는 이게 법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본다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사람 해석하고 우리가 이런 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간주공급이라는 거고 실제 법조문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매입세 38조에 따른 매입세, 그 밖에 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된, 매입세액 공제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로서는 이제 약간 짜증나는 거죠. 매입세액을 받아놓고 매출세액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입세액을 받은 거를 넘기는 거, 받은 거를 면세 전용에 쓴 거는 우리가 지하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입세액으로 받지 않은 거, 불공정한 거 쓴 건 상관없죠. 뭐 받아놓은 거 없으니까. 그래서 매입세액에 받아놓은 거는 우리가 그 재화의 공고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입세액 공제된 거. 두 번째도 보시면 뭐 이렇게 썼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그래서 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 그다음에 3항 보시면 0%나 매입세액 공제나 뭐 비슷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자기가 수출 쪽으로 쓴다고 해서 영세율 퍼센트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거기 안 쓰고 딴 데 쓴 거죠.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면세점에 쓰지만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뱉어내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생산 취득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자기생산 취득자를 얘는 용어가 자기생산 취득자.
자기 생산 취득자를 면세 정의에 쓴 거는 우리가 가세 대상으로 본다 거고. 그 다음 이유는 이제 소비 관련된 겁니다. 이 항은 보시면 자기 생산 취득자를 사용 또는 소비는 제하에 본다. 사용 또는 소비. 이게 소비죠, 소비.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자를 매입세액이 매출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이쪽에 가는 거는 우리가 가세 대상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 자동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한 제한을 해당 업체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이런 취지예요. 다 매입세액 받고 매출세액은 안 받는 경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장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 관련 생산 또는 취득한 제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약의 공고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매장 매출은 우리가 이제 매출을 안 보면 이쪽에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약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 이쪽에 매출하는 것을 매출로 보는 거죠. 매출.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제약의 공급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그렇지만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직매장 하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과세는 어차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고 각 사업장별로 우리가 신고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자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 개인적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직매장하고 비영업용, 면세정용 이미 했고, 이 사항은 다시 읽어보면 이제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의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에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거나 세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약의 공고로 본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제약의 공고로 본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을 받았는데 매출 형태가 아니잖아요. 매출 형태가 아니면 매출세액을 이제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매출세액으로 걷어내려면 매출로 봐야 되죠. 그래서 가세 거래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득한 거를 매입세액 받은 거를 개인적 공급으로 쓴 거는 우리가 가세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이제 실비, 병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인의 대가를 받지 아니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제약의 공고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 병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한테 대가를 받지 않냐 시가보다 낮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해서 이제 복리후생 목적을 주는 거죠.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기 직원들한테 주는 것들은 우리가 가세 거래를 보지 않는 거죠. 제약의 공고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비나 복리후생 목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옷을 샀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거고 그 옷을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은 제약의 공고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항 보시면 사업자가 자가 생산 취득 제한을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거. 요거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을 해서 매출세에 포함하는 거죠. 다만 사업자 사업을 위해 증여하는 것으로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증여하는 것도 매출세로 보는 겁니다. 또 요것도 나온 거고. 네, 마찬가지로 폐업할 때 남아있는 것도 폐업할 때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남아있다는 소리는 재고 취득한 거잖아요. 재고 취득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폐업을 할 때는 다 팔았다고 보는 거예요. 다 팔았다고 봐서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받은 거를 국가가 다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가생산 취득한 재는 남아있는 재는 자기한테 공급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매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항 보시면 위탁 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이제 간주 공급하고 관계없이 이제 따로 끝난 겁니다. 간주 공급 끝난 거고, 위탁 매매 대리인에 의해 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위탁자 기준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 그 다음에 식탁법, 우리가 이제 식탁법 관련된 거는 계속 말씀드리면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식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는 식탁재산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 변동이 없는 거는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또, 우리 구항에 보면 또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를 또 정리를 해줬어요.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 거. 담보 제공은 우리 자금 대여이기 때문에 자금을 수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담보 제공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담보. 재화 담보. 그 다음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 대통령이 정하는 것.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이제 그 가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하고 매출하고 양쪽 어차피 매입하는 데가 있고 매출하는 데가 있어서 똔똔인데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담만 주는 거예요. 작은 부담만 주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업 양도는 가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굳이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양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업의 양도. 그러니까 사업의 양도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뭐 1조의 그 사업을 양수도 한다 그러면 뭐 1조만 해도 1,000억이니까 자금의 부담이 1조 보는데도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들 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의 양도는 명확하잖아요. 한쪽이 매입이고 한쪽이 매출이기 때문에 똔똔입니다. 똔똔. 국가 입장에서도 똔똔이기 때문에 얘를 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외를 해주는 겁니다. 네, 물납도 우리가 그 가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령의 시행령 쪽에서 보는 것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실비 병선적이거나 이제 복리 후생 목적으로 재화를 보지 않는 것들, 우리 뭐가 있냐?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착용하는 작업복을 사서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작업복, 작업모, 작업하는 우리가 그 재화를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장 연회비, 직장 관련된 직장 연회비, 직장 문화 관련된 재화를, 그러니까
또 복리후생적인 성격인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가세거래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주사. 경주사와 관련된 제하로서 사용인 한 명당 10만원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는 얘도 가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큰 회사일수록 물론 큰 회사도 다 이제 사례가 있어서 상관없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한테 취득해서 종업한테 주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가 공급하는 성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가세가 대상이냐 아니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주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사업을 위해 증여로서 제할 공고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로 있는 것들이 보면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냐고. 이게 중요한 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받지 않냐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이런 것들 대가를 받지 않는 것들은 견본품은 우리가 제할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재난 지원에 공급하는 물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견본품 이런 것들은 뭐 특정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도 어렵겠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우리 정책적인 걸로 하는 거고,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에 부가세 내면 덜 하겠죠. 지불을 덜 할 거고, 3호 보면 우리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 결제로 받고 공급하는 자, 자가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결제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하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제하의 공고로 보지 않는 담보가 이제 제하의 공고로 보지 않는데,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지휘권, 저당권, 양도 담보, 부동산의 권리를 제공하는 거. 담보입니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다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양도를 정했는데, 사업의 양도는 우리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양도를, 부가세에서 제외해 준 겁니다. 이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